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GB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러 바로 이 용인 수지 전시장에 왔는데요. GB80은 2020년에 첫 출시 이후 2022와 2023 총 2번의 연식 변경을 거쳐서 3년 9개월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GB80 페이스리프트의 가격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2번의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약 35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시작가는 한 6,600에서 6,700 정도로 스타트가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본 모델 말고도 쿠페 모델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새롭게 바뀐 GB80 페이스리프트 내외장 디자인과 옵션까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자,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기존의 금형틀은 유지한 채 라이트, 그릴, 범퍼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신형 GB80에 들어간 라이트는 G90에서도 보여드렸었던 MLA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MLA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조그만 형태의 라이트가 이게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으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약 가로 세로 1.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림하고요. 데이라이트, 요거는 기존의 GB80이 가지고 있었던 라인을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독특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시면은 일단 보닛의 캐릭터 라인 이런 것들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리프트는 금형틀을 바꾸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이 오릅니다. 아무튼 이 중앙부에는 신형, 이 기요새 패턴이 들어간 2D 제네시스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릴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일직선 타입의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GB80 신형은 이렇게 듀얼 타입으로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감이 조금 더 좋아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크롬의 이런 광택이 조금 더 반짝반짝해서 이게 신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예쁘다라고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방에는 이런 센서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범퍼의 형상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마른 목걸이 위를 보고 있었는데요. 신형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GLE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GLE 같은 경우도 이 범퍼의 형상이 마른 목걸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GB80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은 요 준대형 SUV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이 요즘 대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신규 컬러를 포함해서 총 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좀 블랙 컬러에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웅장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런 틀, 이런 것들은 기존의 GB80하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전장이라든지 전고 이런 것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휠의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형 GB80에는 신규 22인치 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기본적으로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돈을 추가해서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치 수는 같지만 이 휠의 형상,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이 두 줄 라이트 패턴, 이게 휠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빛을 반사하게 되면은 이 라인이 조금 더 진해져서 좀 더 예쁘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약간 은색의 패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스파이샷에서 조금 바뀌지 않았나 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이드 리피터의 형상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워낙 GB80이 디자인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딱히 변하지 않았어도 불만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륜 캘리퍼 같은 경우는 2023 연식에서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전용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트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 스파이샷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의 패턴이 약간 다르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신형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 리어램프의 형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갖고 있었던 이런 보조 제동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WD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후면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리어 범퍼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 진짜 뚫려 있는 타입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 있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머플러는 여기 안쪽에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V자 형상 같은 경우는 제가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를 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제네시스 컨셉트카인 X의 느낌을 약간 오마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히든 타입의 머플러가 적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포티한 모습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기존 타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와이퍼를 누르면은 열리는 방식이고요. 네, 전개 속도 이런 것도 일반 모델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7인승 모델이라서 3열 시트까지 같이 적용이 있는 타입인데요. GB80은 페이스 리프트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자, 드디어 신형 GB80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 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27인치 화면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하고 이 인포테인먼트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예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7 시리즈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신형 G90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이 이 신형 GB80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공조 패널이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물리 방식이 없어지면은 사용성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거 힘을 줘서 눌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 전체가 약간의 진동을 포함하면서 내가 눌렸다라는 거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뭔가 운전 중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좀 사용성이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터치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조금 더 밀도감을 높여가지고 좋게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터치했을 때 원래 기존 GB80도 뭔가 터치감은 좋았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디퓨저가 포함된 이 공기 이런 것들도 GB80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 고무 패드 형상을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큰 핸드폰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더라도 뭐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UBC라고 버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안쪽에 이 암레스트 쪽에 탈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신형 G90에 가장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 크러쉬 패드 쪽에 들어가 있었죠.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살균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핸드폰이라든지 조그만한 지갑 그런 것들은 놓기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폭이 넓네요. 이런 트레이가 있어서 이게 단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중간 쪽에 이 기어 노브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뭔가 바뀐 느낌이 드시죠? 바로 이 다이얼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 기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은 조금 더 이런 파팅 라인을 좀 더 예쁘게 가져가면서 기존에는 되게 동글동글했었잖아요. 근데 신형은 진짜 보석을 보는 것처럼 와, 이런 세공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 보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체결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해야지 진짜 되지만 요런 그립감도 나쁘지가 않고요. 위에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조작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조작할 때 따다닥 따다닥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다다닥 다다닥. 그리고 여기 글자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뭔가 크리스탈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형 7 시리즈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컬러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실내가 환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 페시아가 바뀐 만큼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투포크 형식이 뭔가 목베개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형은 3포크 타입에 또 이제 홈 커버가 약간 육각형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옵션을 추가를 안 한 것일까요? 이게 가죽이 아닌 그냥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이런 거를 넣으시면은 아마도 가죽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쪽에 리모컨 같은 경우는 신형 G90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HDA2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뭐 음성 조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포크도 이게 가죽의 연장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독특하다라고 느껴져요. 보통 여기는 다 플라스틱 아니면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형 GB80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틀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가니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뭔가 풀옵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니쉬가 그냥 일반적인 블랙 하이글로시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신형 GB80에는 신형 우드 트림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전시차에는 신형 우드 컬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죽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었었던 만큼 이런 촉감 이런 것들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스피커도 지금 이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뱅앤올룹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뱅앤올룹슨 같은 경우는 이 국산차에서는 G90에서만 들어갔었던 스피커인데요. 이게 GB80까지 내려오면서 고급스러운 사운드감을 운전 중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GB80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 외관의 변화보다는 실내, 특히 운전석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런 크리스탈 기어라든지 아니면 27인치 모니터 등등 약간 독일차, 특히 BMW 7 시리즈 탔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기존 GB80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대망의 쿠페 모델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GB80 쿠페 모델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일단 GB80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쿠페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웬걸 이거 돈 모으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일반 모델하고 이 쿠페 모델하고의 디자인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쿠페 모델은 이 전용 외장 컬러를 포함해서 총 13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전면부의 디자인이라든지 후면부 그리고 휠 등등 이 쿠페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시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체크 포인트로 이제 두 줄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GB80 쿠페는 이 안쪽에 약간의 입체감을 준 그런 블랙 포인트와 크롬 이런 그리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와일드하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엠블럼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 기호세 패턴이 들어간 2D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 모델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지금 이 차량은 주간 주행 등만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지 이 그릴하고 더 어우러져서 예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쿠페 모델만 가질 수 있는 범퍼 디자인이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좌우 쪽에 에어 인테이크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빠져 있고요. 또 이제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컨셉트카에서도 같이 나왔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승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크롬 포인트까지 있다는 게 GB80 쿠페의 전면부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GB80의 쿠페는 이 측면부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 모델 대비 전장은 25mm가 길고요. 전고는 5mm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B필러까지만 보게 되면 일반 모델하고 사실 다른 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22인치 전용 휠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 뒤쪽을 보시게 되면 루프가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GB80 쿠페가 처음 공개가 되었을
봤을 때 흡사 카이엔 쿠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어색하지 않고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이제 이런 준대형 SUV 쿠페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서는 GB80이 유일하고요. 이제 동급 수입차로 보게 되면은 BMW의 X6, 그리고 벤츠의 GLE 쿠페, 그리고 포르쉐의 카이엔 쿠페 정도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차종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GB80 쿠페 같은 경우는 오늘은 가격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훨씬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쿠페 모델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한번 실물을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이 구매 욕구가 뿜뿜 솟아오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오시면은 이 GB80 쿠페의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 상단에 있는 이 루프 같은 경우는 전용 루프렉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고양이 귀를 형상하는 그런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쿠페인 만큼 공기 역학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리드라인, 요게 약간 스포일러를 겸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뭔가를 뭐 컵이라든지 음료수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껍고 또 이제 평탄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컵 하나 들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기 참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 대비 리어램프의 이런 라인 이런 것들은 동일하긴 하지만 면 발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GB80 쿠페는 면 발광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았을 때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범퍼도 이 쿠페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히든 타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플러는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쿠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뚫려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은 GB80 쿠페 모델을 탔습니다. 일단 기존 모델하고 가장 다른 점은 바로 D컷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벤츠 AMG 라인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정말 그립감도 좋고 진짜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가니쉬라든지 아니면 이런 센터에 사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기존 모델하고 조금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약간 이런 우드 결이 느껴지는 그런 가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쿠페 모델인 만큼 이런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모델하고 다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과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드를 바꾸고 달렸을 경우에 우렁찬 이런 배기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진 가속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착자감을 좀 더 높여주는 사이드 볼스터가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오렌지 컬러의 시트 벨트 이런 것들도 GB80 쿠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렌지 컬러 포인트가 시트라든지 아니면 도어, 센터 이런 곳에 곳곳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차, 수입차를 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보시면 이런 오렌지 컬러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G90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는 일반 스피커보다 저음 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다채로워가지고 정말 콘서트 홀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뱅앤올룹슨이 GB80까지 내려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모델하고 크게 차이점은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쿠페 모델은 2열 공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GB80 쿠페 모델 2열을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트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리클라이닝은 최대로 해둔 상태였고요. 좀 앞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 정도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랙 컬러와 또 이런 알칸타라 재질로 이루어졌기 있기 때문에 스포츠성은 좋을지 몰라도 뭔가 공간 면에서는 일반 모델보다 넓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리클라이닝을 해도 이게 각도가 꽤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덩치가 크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2.5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 이 두 라인은 유지한 채로 3.0 디젤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G90과 함께 약 415마력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등 정말 매니아틱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이 신형 GB80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